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의 피돈지켜입니다. 네, 오늘 사례는 임차인 분이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경매 직접 경매를 넘긴 건인데요. 그 자체도 굉장히 억울한데 집주인의 세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피돈지켜 시작합니다. 자, 이 건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감정가는 3억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조금 이렇게 골목에 옆으로는 가늘고 이렇게 긴 특이하게 생긴 그런 건물이네요. 자, 여기에 8평의 원룸에 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등기부 등본에서 내 앞에 누가 없다, 안전하다 생각해서 잘 확인하시고 들어오신 임차인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잘 하셨죠? 자, 백땡땡 님이신데요.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만 원이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보증금을 나갈 때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임차인 스스로가 경매에 넘긴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채권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상 배당표를 한번 봐보면은요. 자, 경매 낙찰 금액에서 법원은 항상 돈을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집주인의 압류가 걸려 있는데요. 자, 광주세무서장과 관악구청, 그죠? 예, 여기에 어떤 세금이 있다라고, 네,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임차인 백모 씨인데요. 그분의 이제 2억 3천이 보이면서, 여기 보면,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만약 금액을 다 못 받더라도 이 나머지 금액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찰자, 그러니까 새로운 낙찰자가 새로운 집주인,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새로운 낙찰자가 이분이 2억 3천을 다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이 지금 보시다시피 51%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이 뜻은 뭐냐면 3번 유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떨어지도록 아무도 입찰을 참여를 안 했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낙찰을 받으면 이 백땡땡님의 2억 3천을 줘야 하고 또 이 앞에 세금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돈이 시세 대비 그게 큰 메리트가 없다 생각을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안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자, 결국에는 임차인 백땡땡님이 스스로 입찰표를 작성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건은 인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세금 2억 3천을 보장해서 줘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는 것이 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권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임차인이 직접 자신이 그냥 물건을 떠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얼마 주고 이 집을 사게 되는 셈이냐면요. 자, 여기서 보이는 법원 경비가 우선 낙찰금에서 나가니까요. 이걸 낙찰 받아도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했는데 날짜가 이분이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보다 뒤에 있음에도 앞에 먼저 배당을 받아가죠. 예. 당해세라고 해서 이 돈은 새치기를 합니다. 먼저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차인이 이렇게 안전하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세금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연체를 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돼버리면 결국엔 집주인의 세금을 이 새로운 낙찰자가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엔 법원 경비, 집주인의 연체된 세금, 그리고 자신의 전세금, 이 총액으로 이 집을 사게 되는 셈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돈도 지금 보증금도 못 받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집주인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집주인이 연체한 세금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화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차인분도 입찰에 참여를 안 하고
누가 좀 낙찰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계시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차인이 떠안아서 해결을 해야 좀 손해를 감수하고 해결을 하는 게 그나마 시간도 절약하고 손해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모르면 피보는 정보 준비한 거는 당해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당해세가 뭐길래 이렇게 역전을 하지? 예, 당해세는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데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예, 국세 이런 게 있고 지방세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해세는 세금을 만약 이런 식으로 경매 넘어서 안 내고 그냥 배째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기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를 잘 걷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국가 기반을 지탱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른 어떤 권리보다 그냥 날짜랑 무관하게 먼저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이 입찰가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경매계에 연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이 광주세무서장, 관악구청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예, 문의를 해보시면 금액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겠죠. 이렇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우선은 임대차 계약 시에 집주인들이 이런 국세나 지방세를 잘 내는 사람인지, 연체를 안 하고 다 내고 있는지, 납부 완료 증명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보고 싶다. 연체 이런 거 국세, 지방세 연체 안 하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필요한 일인데, 집주인 입장에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떼가지고 보여주는 집주인이 과연 얼만큼 있을까요? 네. 참으로 암튼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네, 쉽게 이런 것들을 협조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요구하기도 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당연하게 부동산사님이 뭐 중간에 해주신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시세 대비 최하 60에서 70% 이하의 전세금인지는 이렇게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세 대비 많이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또 앞에 세금이 조금 차지하고 있더라도 내 돈이 그래도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시세를 이렇게 그냥 감정가 아니면 부동산사님이 말씀 띡 해주시는 거, 집주인이 이렇게 매도를 했다, 매도 계약서 이 가격에 샀으니까 이게 시세다, 이런 말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다른 물건들이 시세가 어떤지 그 지역을 다 다른 곳을 이렇게 부동산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세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시세 대비 전세가의 갭 차이가 충분한지를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가정해서 충분한지를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피 같은 내 돈 절대 지켜, 피돈 지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